안녕하세요. KBS 부산 아침마당 아나운서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몇 가지 드릴 텐데요. 네. 이 중에 해당 사항이 몇 개나 되는지 손으로 한번 꼽아보세요. 네. 하나, 물을 언제 줘야 할지 몰라서 식물을 말려 죽인 적이 있다. 당연히 많이 죄책감이 드네요. 네. 기본이죠. 예. 둘, 분갈이를 해주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전혀 고민이다. 모르죠. 네. 돈 들여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갈까봐 걱정이지. 네. 네. 셋, 나의 환경과 성향에 맞는 식물을 찾고 있다. 와, 저는 다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몇 개나 일치하시나요? 일단은 뭐 다 해당이 되긴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아니요 저는 잘 키웁니다 하면서 이렇게 닦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현실은 화초 연쇄 살인마. 저 때문에 간 친구가 몇 명인지 기억도 없네요. 많이 보냈죠. 맞습니다. 슬퍼요, 어려워요. 슬퍼. 무기징역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뭐를 키워보질 않아가지고 네. 뭐 키운 거는 이제 오로지 노래 실력밖에 없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근데 요즘 키우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와이프 앞에서 간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간을 좀 키우고 있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간은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초록초록한 거 기분 좋죠. 그럼요. 벌써 초원이 쫙 펼쳐지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저 푸른 초원 위에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300년 살고 싶어. 역시 초원 위에 뭐를 지어야 돼. 맞아요. 푸릇푸릇한 거 그래야 너무 행복한 좋습니다. 거거든.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뭐 반려견, 반려묘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맞아요. 반려식물도 사실은 굉장히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맞아요. 합니다. 네. 농촌진흥원에서 올해 이 반려식물 규모가 시장 규모가 5천억 원이 넘을 거라고 하는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집에 뭐 화분 하나 두면 좋겠다라는 그럼요. 생각을 예.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쵸. 그만큼 화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식물 집사, 어. 그러니까 독일카시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엄청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와우. 식물 전문가 김강호 씨 모시고 식물을 배우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멋있다. 네, 멋있는 분이 또 오셨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물을 키우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소셜 미디어죠. 글을 통해서 이제 블로그를 좀 쓰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 또 많이 하시는 빨간색 동영상 플랫폼에서 식물에 관한 영상을 올리고 있는 식물집사 독일가시 김강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식물 집사 대표적이신 분인데 목소리도 대표감입니다. 그냥 따뜻하다, 야.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네. 내가 구독하고 있는 채널인데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무려 맞아요. 2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시는 24만 명. 어마어마한 식물 집사님이시네요. 야, 어떠세요? 어마어마하시네요. 유명세를 좀 실감하시는지 궁금해요, 집사님. 처음에는 예. 이제 이런 구독자가 많아진 거에 대한 그런 뭐 큰 걸 느끼지는 못했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최근까지 코로나였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내가 구독자 이만큼 많이 늘었구나. 그냥 혼자만 좋아하고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뭐 꽃시장을 간다거나 이런 어디 야외 같은데 갔을 알아보지, 때 알아보지,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이 독일 카시님. 네, 그러니까 저는 또 영상을 통해서 얼굴은 많이 또 노출은 안 해요. 거의 이제 목소리를 예. 위주로 네.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네네네. 그냥 뭐 혼자 갈 때도 있고 뭐 친구랑 같이 갈 때도 있는데요. 네. 가서 뭐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그 목소리를 듣고 목소리로 알아들어요? 알아보시는 분들이 야. 굉장히 많아서 멋있다. 그걸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네. 요즘 그렇게 지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책도 내셨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네, 책도 이제 2권을 냈어요. 이제 식물이 아프면 찾아오세요를 거의 한 2년 전에 이제 출간을 하고 예. 그리고 또 사랑을 또 많이 해주셔서 식물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해서 2편을 또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작가님이시네요. 그럼 언제부터 내가 이 식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사실 식물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 네. 다 커서예요. 이제 어디 독일에 유학을 좀 갈 기회가 있었는데 네네. 거기서 너무 이제 외롭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식물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더 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네. 어머니가 식물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네네. 집에 많이 키우셨군요. 네, 제가 이제 기억나는 어린 시절 때부터 집안엔 항상 식물이 이렇게 꽉 차 있고 네. 엄마가 이제 물 줄 때 이제 물시중도 조금 물시중. 드리고 너무 그러면서 말이다. 이게
좀 관심이 그때부터 조금씩 저도 모르게 생겼었던 것 같아요. 야, 네. 근데 살짝 말씀하실 때 이제 독일 유학 얘기도 나왔고 네. 그렇다면 전혀 다른 과를 전공하셨다는 거네요, 그죠? 네, 전혀 다른 일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본업이 따로 있으신 거예요? 네. 어떤? 아무튼 도대체 본업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 저는 피아노를 치는 사람. 세상에. 어쩐지 손이 네. 이쁘더라고 보니까. 네, 손이 예쁘진 않지만 피아노를 어렸을 때부터 치고 전공도 하고 이제 그걸 계기로 이제 독일에서 공부도 조금 야. 했고 이제 현재는 한국에서 부산도 자주 오고 있어요. 야. 부산대학교와 이제 평택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좀 출강도 가르치고 하시고. 네. 아, 부산대학교에. 네. 세상에. 피아노로 그렇구나. 전공으로. 네, 네. 아, 지금 연주 야. 나오네. 야, 야, 독일 카시 연주 잘하시네요. 또 지금 앉아 계실 때랑 또 다른 모습. 그러니까. 예. 야, 저때 저 약간 또 다른 머릿속으로는 식물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약간. 저 때는 네. 정말 긴장도 굉장히 많이 된 네.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다른 생각은 완전 몰입. 네, 그럼 그렇게 그럴 때는 되더라고요. 없으세요? 치다가 나 얘 물 안 그래. 좋아하는데. 문제 분갈이 해줘야 다행히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드는데 비슷한 생각이 정말 가끔 들기도 해요. 그때 빨리 잊어야 돼. 그게 이제 집중이 깨진 상태인데 그때 야. 좀 실수가 나오거나 맞아, 네, 좀 근데 또 본업하시는 모습은 또 아, 또 엄청 다른- 멋지시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임성환 선생님은 집에 있는 식물한테 트로트도 좀 들려주고 하시는지. 싫어하더라고요, 시민들이. 트로트는 별로 이렇게. 아니 근데 뭐 트로트 얘기 나왔으니까 네. 식물한테 혹시 들려주면 좋은 피아노 곡이 있을까요? 네, 우리 어머님들도 키우시니까. 제가 직접 뭐 해보지는 않았지만 네. 많은 뭐 연구들을 통해서 나온 걸로는 모차르트의 오. 그런 곡들이 이제 뭐 태교에도 굉장히 좋다고 어떤 알려졌잖아요. 특징 때문에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고요하기도 하면서 이제 화성이라고 하죠. 뭔가 심신에 좀 안정을 줄 수 있는 안정적인 화성 같은 것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요즘 현대적인 이제 뭐 클래식 곡도 그렇고 이제 뭐 가요에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조금은 자극적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그런 것들도 사실 매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모차르트 음악에서는 최대한 그런 것들은 살짝 배제가 되면서 좀 뭔가 안정적이게. 좀 안정적인 이런 사운드를 이렇게 주다 보니까 식물들이 저 고급적이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고컬을 원하는구나. 그럼 그 카시가 그래, 카시가 네네. 어떤 뭐예요? 뜻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제가 독일 카시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독일차. 독일차를 좋아해서 독일차. 그렇게 맞아요. 지었다고 네, 네. 생각들을 많이 자동차 하세요. 유튜버인가? 독일 네. 카시. 근데 그냥 단지 독일에 있었던 학생이고 예. 그 카자가 아, 카틀레아라는 이제 착색란의 일종의 굉장히 화려한 그런 난초의 일종인데 난이름이구나. 네, 그거를 좋아해서 카틀레아. 그 뒤에 씨는 뭐 김씨, 박씨, 뭐 네네네. 이제 그 동호회에서 누구씨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카시 이렇게. 네. 부르시군요. 만약에 트로트를 좀 네. 들려주고 싶다면은 하고 살자 이런 노래를.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야, 차지할 줄 박수 한번 괜찮다, 쳐주세요. 괜찮다. 야, 와, 역시 우리 차지할 줄. 근데 저희가 선생님. 이제 식물을 어떻게 하면 좀 잘 키울 수 있을까를 좀 직접 들어봐야 되는데 네. 저희가 그 전에 식물에 대해서 좀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게 맞아요. 있다고요. 네. 이제 식물을 키울 때 중요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식물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물이 있고요. 네, 이제 네. 흙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 그럼요. 예. 네. 이제 식물을 우리가 키운다는 개념은 자연에 있는 이런 상태로 키우는 것도 있지만 집 안에서 내 옆에서 두고 이렇게 키우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렇게 그렇다 보니까 네. 화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식물을 키우는 그 화분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고 이제 뭐 빛 그리고 이제 비료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야 될 게 알아보면 많습니다. 네, 이 정도 알면은 식물 잘 키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식물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네. 안 죽이고 아주 건강하게 맞습니다.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야, 네. 비법. 네. 네. 이제 그럼 한번 식물을 어떻게 키우면 좋을지 와 이제 이제 들어가나요? 본격적으로 살짝 한번 알아보도록 좋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식물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간은 밥을 이제 양분으로 살아가잖아요. 네. 이제 식물은 이제 물을 통해서 이제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면서 성장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화원에 가서 네. 이제 내가 모르는 식물을 딱 고르고 사장님께
물 이건 얼마에 한 번 줘야 맞아. 돼요라고 했을 때 네. 많이 들은 답변이 뭘까요? 흙이 좀 말라 보일 때 줘라. 그 사장님은 정말 괜찮은 정말 많이 배우신 보통 사장님이신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세요. 네, 맞아요. 라고 보통 얘기하시죠. 어떤 일주일에 분들은 한 한 달에 번- 한 번 줘라는 분들. 아 맞아. 네. 얘는 물 안 좋아해요. 뭐 이런 네네. 얘기도 듣고. 근데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가 일주일에 한 번 주라는 맞아, 그런 말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그게 식물을 죽이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네. 모든 식물이 일주일에 물을 한 번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물론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이 있고 예. 또 이제 물을 조금 적게 먹어야 하는 식물도 있고 그쵸. 같은 식물이라도 이 성장 환경에 따라서 물이 좀 금방 마르는 좀 건조한 집에 사는 애들은 물을 좀 자주 줘야 되고 네, 집이 좀 습하거나 좀 빛이 덜 들어와서 이런 공간에서는 물을 조금은 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의 온도, 습도에 따라서도 네. 생물이 사는 게 달라진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필요로 하는 수분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 일주일에 한 번 딱 정해놓고 그건 아니다. 물을 주는 게 사실은 식물에게는 좋지는 않다. 이걸 조금 기억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도대체 식물에게 물을 언제 줘야 할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각 식물마다 물을 필요로 할 때를 직접 파악해서 그때마다 적절한 시기에 물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얘들이 말이 없잖아요. 네, 어떻게 그쵸. 배고프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럼 얼마나 좋아요. 나 지금 물이 필요해. 라고 그렇지. 했을 때 네. 물을 챙겨주면 네. 굉장히 좋은데 식물은 사실 우리에게 말은 하진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식물이 물을 필요로 하는 그 시기를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 4가지 정도를 알려드릴 네. 거예요. 이제 손가락이나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화분, 흙을 살짝 파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수분이 어느 정도 말랐는지 이제 뿌리에 이제 수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은 조금 단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나무젓가락을 이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무젓가락 그거를 화분에 꽂아두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 5분 정도 지나서 나무젓가락을 뺐을 때 네. 화분 안에 물이 충분하다면 그 나무젓가락이 약간 촉촉해지면서 네, 흙이 살짝 묻어 나오게 됩니다. 수분감이 있다. 있으니까. 예. 네. 그럼 근데 그때는 좀 안 줘도 되는 네, 그때는 안 줘도 되는 네. 거고 나무젓가락을 뽑아보았을 때 굉장히 건조하고 흙도 말라서 이렇게 붙어 있지도 않다. 그럼 이제 흙이 필요하구나. 물이 필요하구나 싶어서 딱 그때 물을 주시면 네. 좋은데요. 이거의 단점은 뭐 며칠 한 번씩 자꾸 그 나무젓가락으로 흙을 쑤시다 보면 뿌리 상처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 심장이 네. 건강하든지 예. 계속 들여다보는 맞아요. 거랑 네.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정말 뭐 장마철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이런 때 있잖아요. 네네네. 정말 화분 물을 언제 줘야 될지 정말 모를 때, 요럴 때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은 방법이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2번째 방법은 화분의 무게를 들어보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무게로? 네. 그렇지, 수분이 있으면 또 나갈 수분, 이게 물의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화분 안에 흙이 물을 충분히 머금고 있으면 화분이 이렇게 묵직해요. 그쵸. 네. 네. 근데 그 화분 안에 수분이 마르게 되면 정말 가벼워지거든요. 가벼워지구나. 네. 근데 이거의 또 단점은 뭐냐면 우리 어머님들이 토분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토분이라고 해서 굉장히 흙으로 만든 화분인데 무거워요. 그 자체가 네, 무거우니까 화분 가늠하기가 자체가 힘들구나. 무거우니까 얘가 물이 많이 있어서 무거운 건지 화분 자체가 무거운 쳐준 게 건지 일일이 다할 수도 없고 이게. 네. 그리고 이제 또 사무실 같은 데서 키우는 큰 화분 그 들어볼 수 아이고. 없잖아요. 힘들죠. 네. 다치겠네요. 네, 그래서 무게에 따라서 조금 가늠하기 힘들고 네. 조그만한 화분에서만 가능한 네, 이런 네.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식물이 보내는 신호가 있어요. 말은 하지 못하지만 잎을 조금 처지게 한다거나 네. 잎에 약간의 주름을 지게 해서 이제 좀 신호를 보내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이제 잎에 주름을 줘서 신호를 보낸다기보다 물이 필요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잎이 처지고 잎에 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힘이 없어 보이네. 그러니까 그런 수분이 거는 많이 없어져서 사람이랑 참 비슷하네요. 네, 진짜 사람처럼 밥 못 먹고 힘 처지고, 없으면 이렇게 네. 조금 수척해지잖아요. 주름도 네. 지나요? 네. 근데 사실 이것도 조금 단점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못 먹어서 막 수척해졌을 때 밥 먹고
또 수척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밥 먹고 그러면 어떻게 안 좋죠. 건강에 안 맞아. 좋죠. 안 좋지, 안 좋지.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한 이 식물이 물이 필요해요라는 신호를 보낼 때마다 물을 준다는 것은 네. 얘가 안 좋은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때 이제 뭔가를 이제 물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신호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제때 챙겨주는 게 그렇지. 네, 가장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것도 정말 물 주기가 어렵다 싶을 때는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보셔도 돼요. 물이 부족하게 되면 이런 신호를 보내는구나. 네, 정도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즘에는 화분에 수분 측정기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아이템이 또 있군요. 네, 화분에다가 이렇게 꽂아두면 그 기구가 이제 수분을 측정을 해서 계기판으로 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거. 와, 신기하다. 네, 어느 정도 효과도 있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 또 단점이 가격이 비싸요? 엄청 비싸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 저도 써봤는데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되는데 네. 화분을 하나만 키우는 집에서는 가능해요. 근데 상시로 꽂아둬야 이제 효과가 좋은데 네. 이제 한 10개, 이제 20개가 됐을 돈이 때는 점점. 이제 그걸 다 맞춰 사기가 조금은 부담이 가격적으로 부담이 될 수 그러네요. 있다는 점. 네, 이런 단점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 4가지의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공통점을 혹시 발견하셨을까요? 이 4가지의 방법들 중에 공통점이 네. 그러니까 화분에 물이 이제 어느 정도 부족해졌을 때를 이제 탐지하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린 네네. 거예요. 네, 네, 네. 가장 좋은 방법은 화분 위에 흙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시면 돼요. 아까 정은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처음에 정답이 나와서 좀 깜짝 놀랐는데, 네. 그 눈치 없게 화분- 정답을 바로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그 샀던 네네. 화분 그 사장님께서 네. 굉장히 공부를 좋은 많이 하셔요. 방법을 네. 알려주신 그런 거네요. 거. 저한테. 네. 이게 요즘에는 이제 화분 위에 있는 흙을 잘 보시면 물을 머금었을 때는 굉장히 어두운 색깔을 띠고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겉 흙이 약간 밝은 색으로 돌아오는 게 눈에 확 띄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위에 부분은 거의 다 마른 상태고 안에도 어느 정도 수분이 조금 많이 네. 증발이 되고 있다. 딱 그 정도거든요. 그때 이제 물을 또 흠뻑 주시면 이제 식물에게 딱 알맞을 때 물을 주게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물론 네, 식물에 따라서도 또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이 있을 수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식물은 겉흙이 마른 후라도 한 2, 3일 정도 기다렸다 주는 경우도 네. 있고 네, 네. 네. 이제 물을 정말 좋아하는 식물 같은 경우에는 겉흙이 조금만 말랐을지라도 조금 물을 주는 경우도 있고 네. 이제 보통은 겉흙을 확인하고 좀 가감해서 물을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물을 주는 양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또 이제 드라마나 영화의 영향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아름다우시거나 정말 멋진 이제 주인공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이제 루틴 중에 창문에 커튼을 착 걷고 꼭 이제 보면 화분이 하나 있어요. 네. 거기에 물을 찔끔 주고 이제 뭐 커피 마시러 가시거나 맞아요.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보니까 물을 주는데 사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래 할수 할 수 없으니까 찔끔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걸 보시고 많은 분들이 식물에 물을 줄 때 그냥 정말 찔끔 이렇게 주고 마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네요. 네. 이제 이것도 물론 식물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찔끔 줘야 하는 식물도 간혹가다 있긴 한데 보통의 식물이라면 한 번 물을 줄 때 흠뻑 물을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저기 쓰여 있는 대로 네네. 물이 완전히 통과해서 밑에서 나올 때까지는 줘야 된다. 맞습니다. 네네. 칼칼칼칼. 맞아요. 그 이유는 예. 이제 흙 안에도 공기층이라는 게 존재해요. 네, 네, 네. 이제 이 식물이 물을 받아 먹고 햇빛을 받고 광합성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스스로 양분을 이렇게 생성을 하거든요. 네. 네. 그 과정에서 뿌리를 통해서 가스를 이렇게 방출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네. 식물도 똑같이 가스를 이제 어느 정도 방출을 하는데 네. 그 흙 속에 있는 공기층에 그런 안 좋은 공기가 계속 머무르게 되면 이게 스스로한테도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물을 위해서 흠뻑 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나가겠네요. 내려. 물이 한번 싹 내려가면서 안에 침체되어 있던 그런 가스까지 한번 싹 빼주고 그 공간을 통해서는
또 새로운 공기가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뿌리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 물을 주다가 밑에 네. 쭉 흘러 나오잖아요. 그러면 물만 나오는 게 아니고 네네. 흙도 나오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지저분해서 위에만 줬구나. 살짝 이렇게 네네네네. 주고 안 나올 정도로만 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주실 때 그냥 흠뻑 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저는 그래서 아예 그 화장실에 가서 네, 샤워기로 물을 확 정말 네, 주고.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가님 그러면 잎이나 줄기 쪽에도 물을 주는 건 괜찮은 거예요? 정말 좋아요. 이게 잎 샤워라고 또 정말 많이들 부르시거든요. 근데 물론 그걸 해주면 좋은 식물이 있고 또 해주면 또 안 좋은 식물들이 그것도 있어요. 다르구나. 네, 이제 보통 식물 같은 경우에는 잎에도 이제 기공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공기,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네. 그런 구멍들이 있는데 그런 구멍들에 이제 미세먼지가 좀 많고 하면 좀 막힐 수도 있거든요. 제거해야 하는 의미가 네, 좀 이제 그걸 좀 씻겨주는 의미에서 물 샤워를 시켜주기도 하는데 네.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잎에 솜털이 굉장히 많은 식물들이 또 있어요. 좀 특이한 식물들 중에서는 뭐 잎에 정말 털이 많이 자라 있는 그런 식물들이 네. 있는데 그런 식물들은 이제 자칫 물을 잎에 뿌려주게 되면 그런 잎이 좀 상하거나 네,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근데 대부분 관엽식물들 집에서 많이 키우는 식물들은 네. 가끔 이렇게 물 샤워를 해주면 물 샤워 좀. 네, 아니 우리 정근이 해충 아나운서 방지도 제대로 하고 이게 잘하고 있네요. 굉장히 잘 키우고 알고 하시는 계시는 것도 아닐 텐데. 아, 저희 근데 부모님이 식물 키우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그러셔. 근데 은혜 씨는 몇 종류 키워요? 저는 스투키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정말 근데 제가 키우고 있는 네. 스투키는 이렇게 네. 물을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흠뻑 많이 주거나 네. 아니면은 뭐 말랐을 때 줘야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스투키도 그거에 준해서 키우시면 좋아요. 다만 스투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나무 같은 식물과는 조금 다르게 생겼잖아요. 뭔가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고 그 자체가 이제 잎이고, 근데 그 안에 수분을 좀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물이 이제 겉흙이 말랐을지언정 조금은 기다리셨다가 주시는 게 조금은 나을 수가 있어요. 네. 물을 저장해 놓는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물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살짝 기다렸다가 물을 주시는 게 훨씬 좋을 근데 것 같아요. 그 물 뭐 다음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물은 그렇게 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무 물이나 줘도 되는 겁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네. 뭐 샤워기 같은 경우는 수돗물이고 그렇죠. 네. 예. 그렇다고 뭐 생수를 생수를 정수기. 정수기 물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궁금한데요? 네. 어떻게 아시고 딱 말씀을 꺼내 주셨는데 요즘에 식물 물 줄 때 정수기 물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요즘엔 되게 신기한 게 그 싱크대 자체에 정수기를 정수가 되죠.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맞아요. 바로 이렇게 정수된 맞아요. 물을 맞아요. 먹을 수가 심지어 뭐 있잖아요. 음이온이 나오는 것도 있고. 네. 그런데 사실 식물에게 정수기 물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요. 수돗물이 나아요 그러면? 수돗물이 훨씬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안에 들어가 있는 네. 정수가 된 것보다 안 된 게 약간 좋은 게 있나 보네요. 맞아요. 일단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그런 성분이 한 16가지 정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나중에 네. 비료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말 다량의 원소들을 이제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인간 몸에는 조금 해로운 경우가 있을 수가 예, 있어서 정수를 통해서 이제 많은 것들 좀 걸러내는 그런 거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원소들도 같이 걸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좀 신기하다. 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그런 양분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네, 네. 물론 정수기 물을 준다고 해서 뭐 하루 이틀 만에 양분 부족으로 뭐 하는 건 죽는다거나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수돗물을 줬을 때에 비해서는 조금은 양분이 부족할 수도 있다. 네. 그러면 뭐 이렇게 바닷물 이런 거는 네. 바닷물은 되는 염분이 많아서 아니 바닷물 물론 근데 재환 씨 어머니들이 크게 웃으셨어요. 아니 해안가에서 키우다 보면 이렇게 그 쌀뜨물 이런 거 해초입니까? 어떠세요? 야자수입니까? 쌀뜨물도 조금 해초는 얘기를 드리자면 네, 쌀뜨물은 어때요? 네. 쌀뜨물을 주면 네. 좋은 점들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어머님들이 쌀뜨물 자체가 식물에게 큰 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네, 네. 사실은 이건 좀 어려운 좀 과학적인 이런 것들이 들어가긴 하지만 예. 식물에게 직접적인 양분을 주진 않고 아하. 식물 이제 그 흙 안에 흙을 네, 미생물들이 이제 많이 살아요. 아, 그 거기에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게 해서 좀 흙을 비옥하게 해줄 수 있는. 네. 그럼 식물을 위한 게 아니라 미생물을 위한 네. 거네요. 네. 그럼 탄산수는요? 탄산수는 모르겠어요. 괜찮을 것 같고. 본인 이러다 드시죠. 커피까지 그냥. 나오겠네요. 네. 아니 제 친구 중에는 저 항상
그 자기 소변을 이렇게 네네네. 버름 주 예전에 뭐 저는 양손 최근에 준다고 사는 봤어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화단에다가 이렇게 준다면서. 저도 선생님 정말 그 본인 얘기 아닙니까? 얘기하신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요. 근데 정말 저 얘기를 저도 최근에 들었어요. 네. 인터넷에서 봤는데 예. 양분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양분이 근데 될수 물론 그 소변을 바로 저기 화분에다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독하니까 네. 죽을 것 같고 이것도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좀 발효를 시키거나 하면 충분히 그 안에도 양분이 있다고는 작은 하지만 약사에게 소변은 굳이 화장실에서. 그럴 필요는 아, 그럴 필요는 없을 것 없다. 같습니다. 예, 네. 또 넘어가 볼까요? 네. 네. 그래서 목초액, 이엠용액 이것도 이제 다 네. 뭔가 좀 흙을 비옥하게 해주거나 영양분을 넣어서. 네, 영양분을 좀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유로 하는 거고요. 빗물이 정말 최고의 필요해요. 자연산이잖아, 빗물. 그러네요. 네. 자연 그대로. 근데 생성비 그렇죠. 네. 대기가 좀 오염됐을 그 경우도 산성비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네, 대부분의 식물들은 약산성 토양에서 굉장히 잘 성장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 자연에서 내리는 비 속에 식물이 아까 필요한 원소가 굉장히 많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녹아들어 있어요. 비 오는 날 밖에 좀 내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정말로 그 굉장히 좋은 정말요? 방법이죠. 샤워도 네네. 되고. 알면서 자신감이 좀 늘어가는 것 네.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제 잘 점점, 키울 수 네, 있을 자신감 것 같아요. 생겼는데 다음 또 좀 주제 또 알려주시죠. 알려주시죠. 그럼 빗물 안에 네. 이제 식물의 잎과 줄기를 담당하는 질소라는 성분이 있어요. 네. 그게 굉장히 많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정말 좀 비실비실한 식물이 있다면 비 오는 날 정말 밖에 밖에다가 내놔야 내놔서 한참 맞춰 보시면 그 다음 날이면 정말 싱싱해진 게 눈에 보일 정도거든요. 네. 너무 아낀다고 막 집에만 두고 그러게요. 뭐 맞아요. 네. 정수물 주는 게 오히려 안 줄 수도 네. 있겠네요. 다만 이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거를 들으시고 비 올 때마다 밖으로 막 내놓으실 수도 이제 있으실 저희 텐데 부산에서 다 넣으실 텐데. 아파트 막 밖에다가. 실제로 그렇게 많이 뭐든 하세요. 적당히 네. 하는 게. 맞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한여름에 이렇게 장마가 요즘은 조금 이상해졌잖아요. 옛날에는 집중호우, 예. 네, 그냥 일주일 내내 뭐 비가 쭉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폭염이 찾아오는. 네. 근데 요즘은 기상청에서도 이거는 우기로 좀 말을 바꿔야 된다 이럴 맞아요. 정도로 낮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다가 한낮에 갑자기 햇빛이 쨍 떠버리는 그런 네.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딱 비 내릴 동안만 내놨다가 비 그치면 싹 데리고 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 타이밍 못 맞추면. 네, 뭐 이제 출근하기 전에 오늘 하루 좀 비 많이 내린다고 했으니까 물 좀 먹어라 내놓고 갔는데 갑자기 이제 운명하시는 게. 정오쯤에 해가 확 떠버리면 이제 잘못하면 말라. 타버리고, 네, 말라버리고. 아유,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런 경우만 조금 조심을 하면 네. 그러니까 봄, 가을에 한번 시도해 보시면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 줄 때 온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이제 완전 겨울이잖아요. 네. 이때 너무 찬물을 주게 됐을 때 이제 이 식물들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사실 사람하고 똑같다니까. 신기하다. 네. 정말 좀 가능하다면 요즘 신축 아파트는 모르겠어요. 베란다에도 따뜻한 물이 나오는 곳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네, 네. 저희 집에는 베란다에는 정말 찬물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도 싱크대에서 뜨거운 물을 이런 큰 그 바구니라고 해야 될까요? 박스, 네. 그 리빙 박스에 담아서 한 반 정도 담아서 낑낑대고 베란다로 가서 섞어서 이렇게. 베란다에 찬물을 틀어서 섞어서 이제 물을 줬었는데요. 그래야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한 두세 개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재작년까지 이렇게 하고 작년부터는 그렇게 못 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제가 줬어요? 생각을 한 방법이 좀 미안하지만 차가워도 좀 참아라. 대신 너네가 조금 따뜻해질 수 있을 시기, 해가 막 떠오르기 직전에 주겠다. 해가 뜨면 좀 따뜻해지니까 네. 그렇게 딜을 작년부터 주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강하게 키우는 걸로. 이렇게. 네. 큰 문제는 없지만 좀 여력이 되시다면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살짝 미온수 정도로 미온수 정도. 주시는 게 좋군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네. 그리고 물 빠짐 속도도 조금 관찰을 하시면 좋고요. 예. 이렇게 물 주기를 잘못했을 경우에 과습이라는 이런 현상이 생겨요. 사실 식물을 키우다가 가장 많이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과습이거든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물이 너무 과해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예. 네, 뿌리도 이제 숨을 쉬어야 되고 딱 아이고. 적당한 양의 물을 필요로 하는데 너무 물을 많이 주다 보면 뿌리가 일단 썩죠. 상하게 돼요. 네. 근데 이 과습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 또 식물이 물을 너무 안 줬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아, 그래서 필요한 줄 알고 주시는 분들이 많겠네요. 그래서 이 딱 윗부분만 보고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잎이 노래진다거나 네, 뭔가 좀 기운이 없어 보여서 잎이 좀 처지거나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이 물이 부족하게 되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과습일 때도 똑같이 나타나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증상 자체는 보면 굉장히 비슷하지만 이 결과도 사실은 같은 데서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식물에 물을 너무 안 줬을 때는 정말 물리적으로 물이 없어서 얘가 이제 잎이 처지는 거고 과습이 온 식물도 잎이 처지는 이유는 자, 물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뿌리가 어떻게 돼요? 상하게 되겠죠. 네네네. 뿌리가 상해서 죽다 보니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필요하지만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뿌리가 없다 보니까 이 몸체는 똑같이 수분 부족인 그런 증상이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똑같이 물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계속 물을 줄 경우에는 완전히 그냥 가버리시는 네, 그런 경우가 집에 볼수 있기 놀았는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물을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아마 아니, 다들 근데 이거 있을 진짜 거예요. 노래.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잘한다고 굉장히, 했는데 예. 제대로 안 되는. 네. 그럴 때는 예. 관찰을 좀 해보시면 한 번에 아실 거예요. 흙이 이제 말라 있는데도 말라 있을 때 잎이 처지거나 했으면 아 얘는 정말 내가 물을 안 줘서 그런 거구나. 흙을 또 봐야 되는구나. 네. 이때도 흙을 보면 뭔가 잎이 처져 있고 한데 화분 흙이 정말 질척질척 한다거나 물을 줬을 때 싹 빠져야 되는데 위로 뭐 물이 넘치고 잘 빠지지도 않고 네. 뭐 이런 경우 아니면 이 화분 흙에 약간 코를 가져다 대고 향을 좀 맡아봤을 때 네. 조금 뭐 안 좋은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예. 그건 이미 이제 좀 뿌리가 상해서 썩고 있다는 그런 신호거든요. 그래서 냄새를 통해서도 이제 화분 안의 상태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화분에 물을 줬을 때 좀 잘 안 마르고 항상 축축한 느낌이다. 네. 그런 느낌이 들면 과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늘 축축하면 잘못된 것이다. 네, 늘 축축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물 주는 법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아까 처음부터 말씀하셨듯이 네. 이 화분의 흙을 보라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이 흙도 화분을 잘 키우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또 그쵸. 요인이 아닐까 싶어서 네네네. 어떻습니까? 이제 흙에 대해서도 조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흙은 지금 저 보이는 화면에 있는 것들이 이제 식물을 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이에요. 이거를 식재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요즘에는 상토라는 게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상토 많이들 들어보셨을 상토. 거예요. 네.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보셨죠. 네. 맞아요. 예. 이제 식물 샀을 때 비료 포대 같은데 이렇게 맞아요. 비료 있는 포대 거죠. 같은 데 네. 이렇게 판매가 되고 네, 화분 이제 식물 샀을 때 심겨져 있는 그 흙. 저게 사실은 완전한 흙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흙이라는 걸 정의를 했을 때 네. 이제 암석 같은 게 오랜 시간 이제 풍화 작용을 거쳐서 쪼개지고 예. 모래가 되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토탈해서 흙이라고 부르는데 네. 요즘에 이제 저 상토는 사실 그런 암석은 아니에요. 이제 주 재료가 피트모스라고 해서 예. 몇천 년에 걸쳐서 이제 북유럽이나 이런 곳에서 이끼, 이제 뭐 갈대 이런 식물들이 퇴적이 돼서 이제 수천 년에 걸쳐서 이제 좀 숙성이 된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숙성된 물이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끼가 어떨까요?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렇죠. 네. 잘 그리고 자라겠네요. 맞아요. 이제 식물에 필요한 어느 정도 양분도 조금은 가지고 있고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맞아요. 예. 네네. 그래서 이 피트모스를 주 원료로 해서 이런 상토라는 거를 개발을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물 빠짐이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저 흙 중간중간에 보면 하얀 알갱이들이 보여요. 예. 저게 이제 스티로폴 가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네네. 스티로폴은 아니고 이제 펄라이트라고 해서 진주암이라는 암석이 있어요. 어머나. 그 진주암은 굉장히 신기한 게 뜨거운 고온을 주고 압을 주면
정말 쌀뻥 튀기처럼 뻥 튀겨지거든요. 네, 그래서 암석을 튀겨서 무게도 가볍고 이제 물 빠짐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섞어서 나오는 저런 상토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예. 네. 근데 제가 네. 예전에 그 무슨 프로그램 할 때 그 화단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이제 상토를 막 이렇게 담다 보면은 네. 뭐 흙인데 왜 이렇게 가볍지라고 정말 생각을 했어요. 가벼워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약간 인공적인 그런 게 인공 있는 거예요. 토양으로 실제로 불리고 있어요. 네. 상토. 그 일반 흙과는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장단점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우리 옛날에 어머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자란 아니면 뭐 고무나무 이런 것들 뭐 10년, 20년 분갈이 안 하고도 굉장히 건강하게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 이유는 옛날에 상토 같은 게 없었어요. 어떤 흙으로 키웠을까요? 그냥 그 노지에 있는 거. 네, 그냥 이렇게. 화단에 있는 흙을 갖고 와서 식물을 키우신 거예요. 네. 근데 그런 흙 같은 경우에는 또 암석 재질이다 보니까 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물론 화분 아래 물구멍으로 유실이 될 수는 있지만 네. 그 자체가 뭐 썩어 없어진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서 미생물들이 활동을 하면서 뭐 죽은 뿌리를 이제 갉아먹고 그 새 공간에 또 새로운 뿌리가 자라 나오고 자라고. 그러니까 하나의 작은 생태계를 이뤘다고 보시면 네.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오랜 기간 식물을 키우신 어머님들은 봄마다 이제 또 뭐 천연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시기도 하시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잘 자라는데 네. 요즘 나오는 이 상토는 정말 가볍고 양분도 포함되어 있고 물도 잘 빠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 상토라는 게 개발된 그 목적을 살펴보면 좋은데요. 네. 우리가 이제 봄에 텃밭하기 위해서 모종 같은 거 사잖아요. 그렇죠. 뭐 상추 모종, 뭐 네. 고추 모종.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만든 인공 흙이에요. 이제 이런 이 인공 흙을 화초에도 좀 적용을 해서 키우기 시작을 한 건데 네. 사실 흙에 비해서 그렇게 오랜 기간 효과가 지속되기는 힘들어요. 아무래도 물이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정도가 지나면 물을 흡수하는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양분도 이제 많이 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1년마다 이거를 분갈이를 좀 해줘야 돼요? 상토를 사용할 경우에는 네. 뭐 1년에 한 번 정도 어느 정도 흙을 좀 털어내고 새로운 상토를 그래야 채워주는 오래 분갈이를 좀 살수 해주는 것이 그냥 옛날 방식이 편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모르고 쭉 쓰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식물을 죽이는 그렇죠.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맞아요. 네네. 아, 그럼 상토 같은 건 뭐 단기간에 좋은 흙 아니면은 장기간에 좋은 흙이 좀 다른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좀 바특 믹스라는 걸 좀 단어를 만들어서 좀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정말 자연적인 흙과 이 상토를 반반 섞어서 사용을 하면 그 각각의 장점을 조금 이렇게 합쳐서 배합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 많이 추천을 드렸어요. 한 3년 전부터 바특 이제 퍼다가 상토랑 섞어서 한번 키워보세요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다들 엄청 좋아해 주실 줄 알았어요. 와 네. 이랬더니 근데 반응이 너는 뭐 어디 시골집도 있고 흙 퍼올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그렇지. 나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요즘엔 그 흙 퍼올 공간이 잘 없더라고요. 어디서 포란 말이냐. 그러니까 저는 맞아요. 있었다 보니까 그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거 추천을 한 2년 정도 못 하다가 네. 올해부터 다시 추천하게 된 이유가 예. 그 요즘엔 이제 인터넷에다가 바특 이렇게 치면 그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엔 인터넷으로 사셔도 되고 예. 그 다 파는 곳 있잖아요. 그 네. 생필품. 예. 네. 다 거기 있는데, 가도 예, 진짜 있어요? 그런 흙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렇다면 작가님 이게 상토를 더 많이 써야 되는 식물도 있고 네. 상토 비중을 낮춰야 되는 식물도 그렇지. 있고 다 다른가요? 그렇지. 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식물을 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네. 정말로 많아요. 네, 물론 상토를 기본 베이스로 하되 네. 물을 정말 좋아하는 식물은 그냥 상토 단용으로만 심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좀 과습에 취약하다거나 이제 물이 좀 빨리 마르면 좋은 그런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산야초라든지 이런 다양한 식재가 있어요. 조금 굵기가 있는 모래 같은 거, 산모래, 마사토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심어서 물을 줬을 때 좀 더 빨리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옛날 우리 동네 어머니들은 네네. 그 화분에다가 말이죠. 네. 조개 껍데기를 네네. 맞아.
조개 껍데기를 올려놓는 분들이 이제 고동 맞아요. 같은 거 이래 막 네네네. 뿌려가지고 네. 그런 그게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석회질을 조금 공급을 할 거예요. 와. 네, 그래서 그냥 올리시는 게 그냥 아니에요. 대포가 아니었고. 이게 다 생활의 지혜일 확실히 텐데. 선생님 민간요법을 많이 알고 계시네요. 네. 예,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소변부터 그죠? 시작해서. 예, 바지락 네. 같은 거. 그게 아까 식물은 약산성에서 잘 자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오래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침전물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흙이 좀 너무 산성으로 좀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뭐 계란 껍질이라든지 계란 껍질. 네, 조개 껍데기를 올려두면 이제 서서히 약간 중성을 시켜줘서 pH를 중성화를 해서 다 네, 지혜입니다, pH를 진짜. 맞춰줄 수 있어요. 생활의 지혜가 그냥 하신 게 아니었네요. 이쁘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저 상토 같은 경우는 또 네. 다 모든 식물에 다 상토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뭐 상토를 굳이 안 써도 되는 식물이 있는가요? 네, 식물에 따라서 또 식재가 많이 달라지기도 네. 해요. 이제 바크라고 해서 나무 껍질만을 이용해서 키우는 식물들도 있고 네. 이제 수태라고 해서 이끼거든요. 그 이끼만을 활용해서 또 키우는 식물들도 있고 네, 아예 물에서만 또 살아가는 식물들도 공부를 있고 많이 많이 해야 하면 어렵습니다. 키우기 네. 전에. 근데 알면 여기서 또 갈수록 끝이 아니에요. 어렵네.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또 알아야 되는 게 선생님, 있다고요. 또 네.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세 번째 비법이 또 있다고요. 네, 한번 네 이제 화분이에요. 집. 화분. 네, 아. 식물의 집인데 화분은 큰 거는 이제 말씀드리지 않고 요즘 유행하는 화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네. 좀 해보고 와. 이제 효과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화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토분도 있고 도자기 화분도 있고 맞아요. 요즘에는 이제 뭐 코코넛 재질로 만든 그런 생분해 화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화분에 이제 배추 모종이라든지 상추 모종을 판매를 하거든요. 네. 이제 이거는 화분에서 뽑아서 흙에 심을 필요 없이 그대로 바로. 그냥 흙에 심을 경우에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면서 양분을 또 주기도 하고 네. 이런 화분들도 있고 좋은데요? 네, 또 슬릿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화분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플라스틱 제형으로 되어 있는데 네네. 보통의 화분은 어떻죠? 화분 아래에 구멍이 구멍이 이렇게 맞아요. 뻥 뚫려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이 슬릿분은 저 사진에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물구멍이 따로 있진 않고 네. 화분 옆면에 아 지금 칼집이 세로로. 이렇게 예. 그러네요. 많이 나 있어요. 아 그래서 요게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왜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게 밑에 칼집이 많이 나 있으니까 거기에 공기가 잘 통해서 과습을 좀 막아주는 용도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화분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네. 물론 칼집이 많이 나 있다 보니까 과습을 막아주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근데 제가 오늘은 많은 분들이 실제로 식물 집사분들께서 저 화분을 사용하시는데 이제 정확한 효과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네네. 재밌는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 화분은 네. 이제 과습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지만 화분 안에 뿌리가 조금 더 건강하고 꽉 들어찰 수 있도록 이제 제작이 되는 거예요. 플라스틱이라서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왜냐하면 이 식물의 뿌리는 굉장히 신기합니다. 모든 식물이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의 식물은 중력 방향으로 뻗어나가요. 네네. 그러니까 흙 아래로 계속 이제 뿌리를 뻗는다고 보시면 네. 되고 네. 또 두 번째는 빛을 피해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화분에 식물을 심었을 때 일반적인 플라스틱 화분이라든지 도자기 화분에 식물을 키웠을 때 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화분 아래 이제 막 뿌리가 막 삐져나와서 분갈이 해줘야 맞아요. 되는 시기인가 네. 보다 해서 네. 뽑았는데 위에는 흙 그대로 있고 아래만 이렇게 맞아요. 뿌리가 네. 둘둘 말려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네, 이거를 뿌리 서클링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뿌리의 자연적인 생육이에요. 계속 일단 밑으로 내려가자. 밑으로 빛을 피해서 위에는 이제 밝으니까 밝으니까. 밑으로 이제 계속 갔는데 화분 아래는 막혀 있고 더 이상 자랄 곳은 없으니까 그 아래서 빙글빙글 돌면서 자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저 슬릿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 빛이 아래에서 네. 빛이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방향을 잘못 잘못 알고 가고 잡았나? 있는 건가? 네. 방향을 틀어요. 조금 더 화분 깊숙이 안쪽까지 안쪽으로 가고. 뿌리가 조금 더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클링 그런 현상을 좀 방지하기 네, 위한 방지할 수 화분이네요. 하기 위한 네. 신기하네요. 그렇다 보니까 식물을 조금 더 오래 키울 수가 있어요.
이제 밑에서만 자라다 보면 이제 위의 양분은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현상이 생기고 또 뿌리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뭐 1년에 한 번 분갈이를 해줘야 된다 치면 이 화분에 이제 심을 경우에는 뿌리가 정말 깊숙이까지 자라게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분갈이 시기를 연장해 줄 수 있고 조금 더 건강하게 양분을 있는 대로 다 뽑아 먹게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갈이 같은 경우에 네. 이거 잘 못해가지고 오히려 어렵죠. 잘못될까 봐 그렇지. 걱정되기도 맞아요. 하고. 네네. 근데 위로 자라는 걸 보면 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한 굉장히 애매한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게 약간 저도 어릴 때 기억이 집에 화분이 많다 보니까 네. 이거 분갈이 하는 날은 그냥 하루 대공사는 날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너무 무서워요. 저는. 너무 네네. 힘들어요. 네. 근데 이 분갈이도 사실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근데 해봐야 돼요? 근데 분갈이가 너무 무섭다. 그런 경우에는 좀 회피할 수도 있어요. 네. 위에다가 좀 비료를 좀 얹어 주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양분을 좀 보충해 줘서 어느 정도 조금 뒤로 몇 달 미룰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줘야 분갈이는 된다. 꼭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화분에서 뽑아서 뭐 식물에 따라서 또 분갈이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지거든요. 뿌리가 굵은 식물이냐, 가느다란 식물이냐, 그다음에 뿌리에 상처를 입었을 때 큰 데미지를 입는 식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이제 분갈이 해주는 방법도 다양하지만 네.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영상을 통해서 각 식물마다 어떻게 분갈이를 해주면 좋은지에 대한 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너무 그런 겁먹을 것들은- 필요는 없겠네요. 네, 겁먹을 네. 필요 없이 알겠습니다. 얼마 만에 한 번씩? 그것도 사실 식물에 다 따라 다 다르겠죠. 달라져요. 네. 얘가 처음엔 잘 자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잎이 잘 나오지 않고 성장이 좀 멈춘 것 같다 네. 싶었을 때는 사실 분갈이를 해주거나 이제 뭐 뿌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물을 줬는데 뭐 하루 만에 말라버린다거나 네. 이럴 때 하여튼 그래도 예전 사람이 대단한 거야. 네. 예전에는 그저 우리 화분 이거 네. 없을 때는 그 단지에다가 네, 구멍 단지에다가 뚫어서, 이렇게 네. 씹어서 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간은 도대체 야 그게 진짜 감각이죠. 그러니까 예. 감각으로. 진짜 근데 느낌대로. 자, 분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네. 좀 공부를 했으면 네. 네. 이제 사실 그 화분이 광합성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이거 중요하죠. 빛도 좀 잘 광합성. 쪼여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건 어떻게 좀 할 수 있어요? 사실 식물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빛이에요. 네. 네. 근데 또 우리 식물 고수 어머님들께서 요즘에 난 옛날 식물 진짜 잘 키웠는데 요즘에 자꾸 식물이 잘 안 크고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요? 기술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일단 창문 크기가 옛날 아파트에 비해서 되게 작아졌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햇빛 들어오는 양도 많이 줄어들고 네. 요즘 샤시는 또 너무 좋아져서 뭐 UV 차단, 뭐 차단 네. 이렇게 차단이 다 차단을 그치, 해주다 그건 맞네. 보니까 그뭐 블라인드도 다 문제네. 설치는 네, 그냥 그러니까 거실에서 봤을 때 빛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맞네. 이게 다 차단이 식물에 된 빛이 필요한 그런 네. 광선들도 좀 차단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럼 뭐가- 빛 부족으로 조금 식물이 잘 못 자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군요. 네. 그렇다고 이 좋은 집을 버리고 옛날 집으로 가기는 비닐하우스에 아쉬우고. 사시고. 식물을 위해서 식물 때문에? 버릴 네. 수는 없죠. 사실 저는 그래서 구축 아파트에 사는데 식물이 너무 잘 자라서 이사 생각은 아예 안 하고는 있긴 하지만 와. 요즘 신축 아파트로 이사가 동생이 신축 아파트로 이사 갔거든요. 예. 네. 너무 좋긴 좋더라고요. 네. 집이 좀 살기는 너무 사람이 살기는 좋더라고요. 좋죠. 신축 네. 아파트에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맞춰야겠네요. 거기에 옥상에다 갖다 맞춰서 놓는 기술이 또 많이 좋아졌어요. 네.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야. 집중 조명을. 네, 이게 식물 생장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식물이 살아가는데 생장등. 네, 필요한 광선들을 이렇게 전구에 우와, 신기하다. 넣어서 인공적으로 너무 이렇게 좋네요. 빛을 주는 인공빛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 5년, 6년 전만 하더라도 이 식물에 필요한 광선을 재현하기 위해서 이런 전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보라색, 막 빨강색, 굉장히 색깔이 이상한 그런 식물등밖에 거부감이 있을 없었어요. 수 네, 있겠죠. 약간 네, 이제 뭐 몇몇 분들은 정육점 색깔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 비슷하거든요. 식물 키우는데 오해받으셨겠네요. 식물을 네. 위해 인테리어가 실제로 식물 재배하는 고기 때가, 키우시는 예. 줄. 네, 실제로 이런 식물 등을 빨리 접하신 분들은 아파트에서 그런 색깔을 켜놨다가 민원을 그러니까요. 받은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고. 근데 지금 저거 보니까 그 색깔이 예쁜데요? 그냥 일반 그쵸. 네, 네. 장식 조명등 네, 같은 저게 느낌이에요. 주광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반 형광등 색깔이랑 똑같아요. 네. 정말 흰색. 그리고 굉장히
오히려 집에 있는 옛날 조명보다 더 맞아요. 밝기도 하고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인테리어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사람한테는 나쁘지는 사람한테 나쁘거나 그런 거는 없고 저기 밑에 있다가 네. 태닝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왠지 될 것 같기도 한데 저거 같은 경우에 또 장점이 또 전기세 걱정을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LED로 되어 있어서 저 같은 이렇게 경우에는 좀 집에 절전이 되겠네. 네, 저 식물 등이 한 20개까지 이렇게 켜놓았는데 와. 아직까지 뭐 누진세를 맞아본 적은 없어요. 그렇진 않고. 근데 여기서 제가 뭐 네. 전기세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게 혹시 또 자칫 잘못해서 누진세에 다 걸리는 그런 그렇죠. 애매한 네. 곳에 사시는 분들은 한두 개 정도 켜보시고 괜찮다 안 걸릴 것 잘못하면 같다. 전기세 그때 폭탄 이제 날 수 네, 있어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실제로, 네. 마지막 비법이 남았어요. 뭔가요? 마지막은 사실 비법이라기보다는 통풍이죠. 네. 식물에게도 이 바람을 좀 자주 쐬어주는 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네, 네. 이게 식물도 호흡을 하다 보니까 이 공기가 어느 정도 신선한 공기를 받아야 돼요. 이 공기가 안 통하게 되면 그렇게 벌레가 또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공기가 정체되어 있다 보면 잎과 줄기 사이사이에 이제 뭐 하얀 색깔 뭐 깍지벌레라든지 네. 이제 좀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뭐 봄이나 가을 이렇게 날씨 좋을 때는 네. 이제 미세먼지가 좀 없다면 네. 최대한 환기를 좀 자주 시켜주시고 이게 겨울처럼 창문 열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시기에는 서큘레이터가 요즘에 또 잘 나와 있어요. 그거라도 해줘야 된다. 네, 그걸 좀 해주면 세상에. 확실히 시켜줘야 네, 된다. 좀 도움은 될 수 아니 근데 있습니다. 겨울 네, 말씀하셨으니까 겨울에 말이죠. 네네. 이게 베란다에 이게 놔둬야 될 게 있고 네. 거실에 베란다에 놔두면 얼어 죽을 것 그러니까 같고. 얼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게 어떻게 네. 나눠지려는 식물이 거실에 놔둘 거랑 보통 이제 관엽식물이라고 해서 네. 잎을 많이 보는 식물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집 베란다가 너무 춥다 싶으면 잠깐 거실로 대피를 시키는 게 좋아요. 네. 옮겨줘라. 네. 이렇게라도 하면서 통풍을 시켜줘야 돼요. 민감하긴 네네네. 민감합니다. 진짜 식물이. 어렵네요. 근데 네, 쉽지 이렇게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네. 비법을 배웠는데 속성으로 배웠죠. 좀 네, 복습을 속성으로. 하는 차원에서 네. 저희가 저희 아픈 식물들을 좀 모셔왔습니다. 네. 좀 아픈 친구들 3명이 있는데 네. 한자 나오셨네요. 좀 예. 진단을 해주시고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살릴 수 있을지. 네, 먼저 저도, 우리 네. 여기 작은 친구부터. 네, 오자마자 예. 저도 이제 한번 싹 스캔을 해봤는데요. 네, 네. 이게 실제로 여기에서 키우는 식물들이라고 네, 하셨죠. KBS에 있는 식물들이에요. 저희 사무실에 네, 네. 있는 가장 상태 안 좋은 친구들도 데리고 있습니다. 예. 일단 가장 요게 이제 인도 고무나무라고 네. 하는 아까 저희 집에 엄마가 키우는 30년 네, 키웠던, 네. 그거랑 같은 이제 품종으로 보시면 되고 네네. 중간에 있는 식물은 커피나무예요. 커피나무. 커피예요. 커피나무예요. 네. 네. 오. 그리고 마지막은 목기린이라고 해서 저거 많이 키우죠. 예. 꽃기린. 예. 네, 꽃기린. 꽃기린이라고 해서 이제 선인장 다육식물의 한 종류인데요. 아, 정말요? 지금 기본적으로 요거를 한 분이 키우신 것 같기도 해요. 아마 네. 네. 주시는 분이 계속 주셨겠죠. 확실하게 누가 물을. 키우는지 잘 파악이 안 될 겁니다. 예. 네. 얘네들은 일단 이 고무나무 같은 경우에는 건강해 보이기는 해요. 네, 빛이 근데 반짝여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성장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원래는 굉장히 건강한 식물이라서 1년에 잎도 막 대여섯 장씩 내주고 키도 쭉쭉 커줘야 되는데 네, 네, 네. 지금 줄기가 많이 굵어지지 않고 이런 걸로 봐서는 조금 흙의 양분이 부족한 거예요. 영양 실조인가요? 네. 그리고 이 커피나무 같은 경우에도 예.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계가 공통적으로 분갈이를 좀 오랜 기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딱 봐도 이 화분의 흙의 양이 네, 이게 난석이라고 해서 네. 이제 좀 분갈이 마감으로 이렇게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네, 네. 이 청태가 좀 많이 끼어 있어요. 네, 네, 어떡하나. 오래돼서.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흙 안에 양분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뭐 셋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분갈이 해주면 가장 좋긴 한데 네, 네. 아까 이제 분갈이 막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다 그러셨잖아요. 이번 겨울은 그냥 버티고 물만 잘 주고 네, 버티고 봄에. 3월에서 4월 이때는 사실 분갈이를 좀 잘 하는 게. 못해줘도 잘 적응을 하거든요. 그때는 정말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고음이기 때문에 3월, 4월에 네, 내가 분갈이를 조금 잘못해서 예. 조금의 실수가 있더라도 이제 금방 회복을 하기 때문에 봄쯤에 조금 분갈이를 해서 근데 이 양분을 상태로 봄까지 채워주면 버틸 수 있을까요? 전 그게 걱정인데요. 큰 어려움은 없어요. 물만 자주 괜찮을 것 챙겨주시고 같아요. 네. 대신 이제
빛을 좀 창가에 둬서 빛을 많이 주면 스스로 광합성을 해서 필요한 양분은 네. 합성은 저희가 또 하니까. 이렇게 이 식물들과 인연을 맺었으니까 네. 세 분이서 책임지고 하나씩 분갈이 저희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 세 분, 알겠습니다. 이쪽 세 분입니까? 예. 이게 세 개밖에 없으니까요. 예. 네. 상토는 재환 씨 돈으로 하겠습니다. 상품은 제가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네. 근데 다행인 점은 네. 기본적으로 이게 커피나무 같은 경우에는 네. 해충이 좀 잘 생기거든요. 아. 깍지벌레 그런 것들이 없이 정말 깨끗해요. 정말 얘는 양분이 좀 부족하기만 한 거니까 네. 분갈이만 조금 해주시면 예.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을 것 일단은 같아요. 분갈이가 필요한 네, 거네요. 네. 역시 작가님은 화분 곁에 있으시니까 바로 네. 이 느낌이 바뀌시네요. 네, 너무 선생님으로. 재밌어요. 네, 보면서 생기가 하면. 싹 살아나시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 같으셔요. 그러니까요. 예. 다음에 오셨을 때 잘 살아 있어야 될 텐데. 네, 너무 좋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뭐 집에 키우고 있는 식물들? 저는 실제로 네. 좀 반성을 하자면 네. 집에 행운목이 있는데 네. 결혼할 때 시어머니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네. 근데 네, 네, 네. 1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잘 자라고 있는데 제가 너무 무서워서 분갈이를 못 했거든요. 네, 네, 네.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예, 근데도 잘 자라고 있어요. 네. 행운이야, 행운. 예, 입도 넓고 그럼 네네. 정말 좋은 일이 생기는 것만 같고 그런데 네. 이 친구가 자라는 속도에 비해서 집이 좀 작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한데. 맞아요. 이 그쵸? 자연 상태에서 여러분 나무를 생각해 보시면 정말 큰 나무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나무는 사실 흙 안에도 위에 있는 그 지상부의 가지와 줄기만큼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비율이 있거든요. 네. 보통 식물의 경우에는 위에 부분과 뿌리 부분이 사실 1대1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야, 해요. 그렇게까지. 그래서 화분에서도 사실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네. 위에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뿌리도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화분을 크게 바꿔주면 가장 좋고 네. 근데 또 풍수지리적으로도 뭐 집안에 키 큰 나무가 있으면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너무 크게 키우기가 좀 부담스럽다 싶으면 화분 뿌리의 비율에 맞춰서 위에 가지치기를 해준다거나 아, 요것만 잘라줘도 괜찮다. 네, 그런 식으로 좀 해줘도 예, 저도 가끔 이발만 하거든요. 네. 예. 아니면은 좀 층부가 높은 데로 이사를 가시게 더 넓은 평수로 이렇게. 행운목 때문에. 나무 때문에 이렇게. 아니 가지치기 말씀하신 우리 집에 그 저 화분은 뿌리가 자꾸 이렇게 길게 넘어와가지고 쭉 뻗어가지고 우와. 무슨 뱀처럼 나와 있어요. 이거 잘라야 되나 이걸 어떻게? 혹시 그게 몬스테라인가? 하여튼 잎이 좀 이게 찢어져 잎이 넓고 막 이렇게 찢어져 살짝 갈라진 있고. 찢어진 거. 몬스테라네요. 몬스테라 같아요. 예. 예, 그건 이제 공기 뿌리라고 해서 네. 네. 얘 몬스테라 같은 경우에는 자생제에선 이렇게 덩굴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식물이거든요. 이제 얘네가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양분이 계속 필요하잖아요. 줄기 중간에서 새로운 뿌리를 쫙 뻗어내는 거예요. 근데 살짝 징그러울 수가 있거든요. 많이 약간 징그러워요. 손가락 굵기로 자라고 한 많이 1m 넘어. 정말 뱀 같아요. 뱀피 같이 이렇게 네. 무늬 좀 있고. 아, 진짜요? 이제 흙에 닿으면 거기서 막 잔뿌리가 막 나오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좀 보기 싫으면 좀 끊어내셔도 아, 그거는 됩니까? 네, 네. 안 하면 죽을까 봐. 근데 김강호 씨가 네. 여러 식물을 키우고 계신데 또 네. 유기된 식물을 또 찾아서 키우신다고요. 아, 네. 정말로요? 유기식물이 있어요? 유기식물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것도 한 3년 전에 부모님이랑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게 슬펐어요. 화분을 잿더리로 쓰고 있더라고요. 어머. 근데 거기에 진짜 다 죽어가는 저기 개발선인장이라는 식물이 있었거든요. 네, 있죠. 근데 이거 왠지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상태는 너무 안 좋았지만 야. 그거를 이제 또 그냥 가져가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몰래 좀 이렇게 털어가지고 엄마랑 같이 비닐에 이렇게 해가지고 밥 다 먹고 네. 집에 가져와서 이제 뿌리 싹 털고 이제 상한 잎들 다 제거를 해서 네. 싹 심어줬더니 이듬해 바로 꽃이 피어졌어요. 어머. 이게 완전 이렇게 회복을 해서. 그 누가 꽃을 너무 키울 수 있는 데가 뿌듯하시겠어요. 잿더리로 쓰이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누가 키우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그러니까 그 개발선인장이 그냥 심겨져 있던 화분 자체를 그냥 잿더리로 이렇게 했었던 건데 거기서 구출해 온 애를 이게 잘 키웠더니 매년 너무 예쁘게 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거죠. 자기를 구해줬다는 걸. 너무 뿌듯해요. 그런 근데 것들. 작가님 말씀을 오늘 들어보니까 정말 원래 식물이 살아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더 민감하고 더 우리랑 교감하는 정말 네. 반려식물이라는 사람과 말이 똑같네, 뭐. 딱 네, 맞다는 맞아요. 생각이 네. 드네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뭐 심신이 지치거나 위로가 네. 필요할 때 반려식물이라고 가지고 오는데 네. 자칫 또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아까 정말 방치하면, 네. 유기견이나 뭐 맞습니다. 유기묘처럼 네. 식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 그럼요. 네.
그러니까 사실 너무 관심을 많이 줘도 식물을 죽이기 쉬워요. 물을 좀 적게 줘야 되는데 너무 네, 관심을 네. 주다 보면 예. 너무 물을 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정말 적당히 관심을 주면서 이렇게 좀 관심 좀 주면 좀 잘 살고 키우실 수 있으실 것 약간 같아요. 인간 관계, 뭐 가족 관계랑 진짜 똑같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네, 심하기보다는 관심도 맞아. 포함이 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사랑을 주는. 맞아요. 네, 딱 이게 그 필요한 정도가 게 예, 진짜. 좋은 것 딱이네요. 같아요. 반려식물. 네. 그러니까 배고플 때 주지 말고 네. 알아서 딱 정기적으로 해줘야 돼요. 중요한 거는 관심이네, 관심. 맞습니다. 사랑이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뭐 식집사 네. 정말 나도 하나 키워보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실 것 같고 네. 또 특히 연초니까 맞아요. 네, 네. 이미 들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께 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네. 드리고 싶은 말은 방금 생각났어요. 네, 네. 아까 뭐 분갈이도 그렇고 가지치기도 그렇고 이렇게 좀 겁을 많이 내시거든요. 맞아. 근데 맞아요. 사실 좀 미안한 생각이긴 하지만 많이 죽여봐야 돼요. 많이 이게 아니, 깜짝 놀랐 많이 죽여봐야 그러니까 이게 식물을 정말로 키우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우여곡절을 좀 있거든요. 겪어봐야. 겪어봐야.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계기로 나는 식물을 못 키우는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아예 포기를 해버리시는 분들이 맞아요. 계신데 예. 사실은 식물에게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이 식물을 죽여봄으로 해서 뭐가 부족했구나 이런 거를 조금 다시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럼 정차 잘 키우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똑같네. 사랑에 좀 실패를 해봐야 네. 참 사랑을 알 수 있듯이. 그런 거죠. 네. 맞아요. 너무 겁내지 않고 알겠습니다. 한번 네, 많이들 맞습니다. 키워보셨으면 좋겠어요. 노래도 이렇게- 음이탈을 좀 많이 해봐야 그럼요. 정말 예. 고음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경험을 해야. 그러니까 저희도 알수 있는 지금 거죠.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중인 거죠. 너무 오래 겪습니다. 네. 너무 오래 겪는 게 이게 문제. 가온 씨랑 이렇게 네.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앞으로의 활약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맞습니다. 네, 네, 네. 작가님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또 궁금합니다. 요즘 올해 드는 생각은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자예요. 너무 욕심을 이게 부리지 또 말자. 욕심이 과하다 보면 식물은 똑같아요. 욕심 많이 부어서 물 많이 주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네, 이제 주어진 그런 일들과 이런 관심에 정말 감사하면서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저는 이제 열심히 한번 활동을 이제 해볼 생각이고요. 이제 식물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고 계세요. 이제 최근에 뭐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처럼 이 식물에도 이제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시고 계신데 이게 이제 금방 사그라들지 않고 좀 오랜 기간 좀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이렇게 좋은 강연 해주신 우리 식집사 강우 씨한테도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